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 평생교육원 책임교수로 있는 최성숙이고요. 여러분들 이따가 점심 드실 때 아시겠지만, 크레아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열화 같은 환영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커피와 음료와 마들렌을 박수를 친 걸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프로젝트 이름 포스트부터 시작. 포스트 코로나19 한반도 여성의 경제 정서 지원을 위한 기업사회 기반 연계 프로그램 빅투게더. 자, 주최는 누가 하고 있죠? 프로젝트에서 네, 후원은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훈련회가 사랑의 열매. 네. 자,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 이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고 이게 2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열심히 프로젝트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4개월 동안 반찬 만들어서 우리 여성 독거 노인분들에게 배달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사례 관리라는 걸 하게 돼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대상이 지금 누구죠? 누구를 여러분들 사례 관리를 하죠? 독거노인. 네, 독거 노인분들, 여성 독거 노인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첫 번째 강의는 자, 여러분들 여기 펴시면 1페이지 여기 펴시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자, 우리 맨 처음 하늘색 노인 전화 상담 유의점 바로 뒷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대답 잘 해줄 수 있으시죠? 네. 네, 줄 쫙쫙 그으면서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 여성 독거 노인분들한테 저희 이제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할머니들한테 여러분들이 전화 상담을 해야 돼요. 자, 할머니들 특성을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고 여러분도 어머님들도 할머니일 텐데 할머니들 어때요? 전화 잘 안 받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잘 못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 말만 많이 하시죠. 네, 본인 말만 많이 하시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멘토링 상담법을 알고 이분들 이제 상담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울 척도하고 그 다음에 정신감정 치매 척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 자,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상담할 때 전화 상담이 한 어느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선생님? 할머니들하고 전화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으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친정하고 시댁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아, 그러면 선생님은 훌륭하신 거고, 예, 대부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이 1시간은 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1시간이 넘으면 여러분 귀도 아프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 설문지 체크, 케이스 사례 관리를 할 때 설문지 체크나 이런 게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러면 할머니 끊고 내일 또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1시간 이내로. 자, 근데 우리 아까 설문지의 내용이 한 몇 가지였죠? 11가지. 아, 그거는 인생.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 그거고요. 할머니들한테 설문하는 거는 몇 장이었죠? 네, 15가지죠. 15가지에다가 우리 정신감정, 그러니까 미니 멘탈 스테이트 이그자미네이션 K 정신감정 테스트에서 보면 진압력하고 이해 및 판단력 이렇게 하면 한 10가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15가지에다 10가지니까 25가지를 그래서 이따가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걸 몰아봅시다. 질문을
15가지니까 사실 여러분들 전화했는데 누가 나한테 15개 막 설문조사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한 7가지로 딱 물어봐서 함축적으로 알 수 있게 우리가 한번 그걸 해봅시다. 자, 다 마스크 잘 끼셨고 우리 3시간마다 손 잘 씻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환풍기 다 돌리고 있으니까 예, 잘 하시고 요리할 땐 저희가 페이스 쉴드도 다 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가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근데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미래학자나 사람들 얘기하는 게 못 돌아간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는 거? 저희 사회복지에서 역량 강화라고 해요. 인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이게 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청소년이에요. 근데 제가 청소년인데 애들한테 왕따 당해 내가. 근데 내가 왕따를 당하는데 다른 아이들의 뭐 인권이나 청소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먼저 힘이 생기고 역량이 강화가 돼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핵심은 뭐냐면 웰빙이에요. 모두 행복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남의 행복을 찾아주기 전에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본인 자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서 어쩌고 그리고 막 지역사회 기반 연계 프로그램 Be Together. 이름 정말 멋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뭐예요? 경제. 그 다음에 뭐예요? 정서 지원. 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도 정서하고 경제 부분에서 자기가 안 흔들려야 남한테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관리를 할 거예요. 우리 독거노인 할머니들 사례 관리를 할 건데 내가 지금 우울이고 불편하고 힘들고 뭐하고 하는데 그분들 사례 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그거를 오늘 이제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뭐하고를 테스트를 해서 정확하게. 근데 그걸 누가? 자기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중에 누굴 만나야 되니까? 할머니들을 만나야 되니까 할머니들하고 전화 상담 시 유의할 사항, 이걸 수업을 끝내고 나서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먹는 거 싫은가 보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성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성인데 나이가 들었어요. 독거노인. 자, 어떠세요? 느낌이? 우리 선생님, 제가 이게 방송이라 이름은 호명 안 하고요. 눈으로 레이저를 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성 독거노인. 느낌이 어떠세요? 네, 쓸쓸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떠세요? 여성 독거노인. 네. 네? 불쌍해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처음 줄부터 보시면 건강이나 경제력이 상실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사회 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욕구가 만족이 돼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자, 독거라고 들어있는 이름 자체에 뭐가 있냐면 필요한 자원이 막 올까요? 없을까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 중에 저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뭐 김치녀, 맘충, 뭐 애기 돌보는 사람을 맘충이라는데 벌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걸 넘어서서 이게 뭐냐면 혐오의 대상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성인데다 독거노인인데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은 되게 힘드세요. 마음적으로. 근데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손수 만든 반찬이랑
그다음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우울을 체크하셔야 되고 우울도를 체크하셔야 되고 치매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옆에 딱 있는데 막 그냥 저 사람이 해주는 건 없어. 딱히 하는 건 없는데 옆에 있으면 막 기운이 뿜뿜 나는 사람. 나같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전화를 하실 때 톤이 좀 높고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막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안녕하세요. 아 좀 그만해 막 이러면서 뭐 이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드시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기능. 지금 저희 코로나도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감기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아시잖아요. 다 애 낳아서 아시죠? 나만 낳나요? 애 낳으면 뭐예요? 비 올 것 같고 눈 올 것 같고 그러면 몸들이 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외로움 플러스 독거노인 혼자 계시고 그러고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어떠실까요? 마음이? 외롭고 아픈 데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는 독거노인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고 아픈 데가 있어서는 안 돼 해갖고 막 이러고 사실까요? 아니면 힘드실까요? 네, 힘들죠. 네, 그래서 삶을 조절하는 기능이 취약을 하기 때문에 노인 상담은 맨 처음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화했는데 뭐 왜 그래? 아, 나 잘 지내. 죽지 못해서 살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갑자기 자,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할머니 힘드시구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제가 반찬을 만들어 온다. 언제 갖다 드릴까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좋아라 하시겠죠. 그쵸? 좋아라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할머니들의 그런 젖어있는 감정이나 이런 데 동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거 분위기를 바뀔 수 있는 거. 자, 문제 해결. 여기다 줄 쳐주시고요. 문제 해결.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할머니들이 제일 뭘 주면 좋아할까요?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돈이겠지만 돈은 저희가 줄 수가 없으니까 뭘까요? 말벗? 말벗 필요 없어요, 저는. 뭐예요? 제가 저희 상도동에 저희 카페가 있는데 85세 드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뭘 주면 제일 좋아하냐면 마스크를 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주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그날 먹을 거. 오래오래 두고 먹을 게 아니라 그날그날 먹을 걸 주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마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이라든지 그날그날 먹을 거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것들로 할머니를 약간 유도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휴지라든지 왜냐면 할머니들 그 방문 판매 많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휴지 주니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그런 물품들 할머니들 혹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갖고 가서 근데 많이 주시면 자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데 저장강박들이 있어요. 저장강박. 그게 뭐냐면 6.25 지냈죠. 어려운 시절 다 보내면서 무조건 다 집에다 싸서 모아놓는 그런 게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많이 주시면 안 되고 한 개씩이나 이렇게 해서 뭐 마스크도 뭐 4개나 뭐 한 그 5개 미만으로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 파시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마스크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할머니한테 전화할 때 어떤 목소리로 한다?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할머니가 다운이 됐거나 이러더라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당면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반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 줄 거야 할머니.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젖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쵸 할머니 나도 힘들어. 할머니 그래 나도 죽지 못해서 살아. 그리고 우리 애새끼는 어쩌고 해서 같이 뭐해? 같이 힘들어. 같이 어려워. 같이 다운돼. 그래 할머니 나도 진짜 불쌍한 년이야. 막 울고. 그러니까 할머니 우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요. 저희는 헬핑인데 돕긴 돕는데 프로페셔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 사례 관리자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머니하고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그 할머니의 손녀나 뭐 누구나 이런 같은 삶을 좋아하고 있는 하나의 여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헬핑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로 여러분들 할머니도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래서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듣되 5분 이상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할머니 뭐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셔야 된다. 근데 그건 뭐예요? 그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노인 상담을 하다 보면 할머니들 막 빨리 얘기해요? 천천히 얘기해요? 천천히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겪고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성질, 의미.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 뭐 안 와서 서운하거나 이런 거를 저한테 하소연하실 수도 있고 저한테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분이 나빴어. 그럼 누구한테 화내요? 아이들. 자, 그러신 분들 반성하셔야 된다.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화 많이 내죠. 그게 뭐냐면 그 심리학 용어 중에서 투사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그걸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도 제가 겪는 문제고 그런데 다들 불친절한데 여러분들 친절하면 여러분들한테 좋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아 귀찮다는데 왜 전화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와 진짜 자기를 도와준다 그래도 저러냐? 그러면서 상처받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헬핑 프로페셔널. 나는 프로페셔널이다. 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노인 상담을 하다 보면 노화와 관련된 우리도 지금 갱년기들 좀 겪고 계시는 분들 있죠. 노화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차츰차츰 저희가 16번을 만나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가 자료집을 배포를 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밴드에 그거 올릴게요. 계절병이라든지 뭐 안과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병리의 특성에 대한 이해 이런 거 다 올려놓을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은 인간적인 신뢰감이 기반이 돼야 돼요. 특히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안전이나 이런 거에 어때요? 취약해요? 든든해요? 취약하다 보니까 전화나 여러분들 또 반찬을 갖고 그분들한테 가셔야 되는데 갈 때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감이 있다라는 거를 그분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16회기 하는 동안에 저랑 조정희 교수가 같이 가서 한 분당 2분 정도는 같이 가서 다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저는 사실 사회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휴먼 라이츠에서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반찬을 10개를 갖다 주고 뭐하고 하면서 그 대상을 불쌍하게 보거나 혐오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와 똑같은 그냥 뭐예요? 사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은 불쌍하고 돕고 그래서 장애우라고 말하는 거 저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이에요. 장애인도 나쁠 수도 있어요. 나빠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나쁜 사람인데 왜 장애인은 착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 잘못된 게 시각장애 여성분들 드라마에 나오면 다 예뻐요? 못생겼어요? 다 예쁘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할머니, 독거노인 할머니 내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저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효도할까요, 여러분? 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인간 그 자체로 봐주세요. 불쌍한 할머니, 무슨 할머니 뭐 해서 앞에다 뭐를 달지 말고 그냥 할머니
여성의 할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존엄한 존재. 그래서 반찬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겠지만 그 반찬을 줄 때도 드릴 때도 가장 우아하고 멋지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그 할머니의 심정이 될 수는 없지만 수용하는 자세로.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청소년은 결국은 뭐다? 눈빛하고 몸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 사람 상담은 끝나요. 그거를 갖추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걸 갖추시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으로 내려갈게요. 그러면 뭐예요? 비대면이잖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는데 말하는 건 괜찮아. 근데 전화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전화로 영어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할 수 있는데 전화로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대면 상담, 얼굴을 보고 하는 상담에서부터 얘는 비대면은 뭐예요? 제한적이 되죠. 그리고 상담자하고 신뢰감을 주는데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번쯤은 꼭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상담하기 전에 한번 할머니를 보고 신뢰감을 형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1번 보시면 상담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할머니들이 못 알아들으시죠? 그랬을 때 적당한 목소리와 톤과 크기. 할머니, 오늘 날씨가 어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할머니하고 통화할 때는 할머니 뭐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상담 대상 노인의 인지 및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피하고 알기 쉬운 단어나 문장으로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이게 내가 아픈 데고 내 병명인데 제 병명이 뭐 봐. 그 전겁이 인대 파열이래요. 근데 인대가 발에는 3가지 종류의 인대가 있는데 전겁이 인대, 후겁이 인대, 무슨 인대 하면서 막 설명해 주면 제가 아픈데 제가 인대가 없는데 근데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발에 그걸 지탱하는 힘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머니들도 알아들으시겠죠?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뒤에 있대. 근데 그 중에 뭐가 아예 없어졌대. 없어졌대요, 글쎄. 자,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담 과정에서 노인의 단점이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내 오늘 또 그 새끼랑 싸웠어. 막 이러면 아, 할머니,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마요. 이런 얘기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판단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뭐예요? 케이스 워커, 사례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인 자세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2-3가지로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머니하고 친해지고 할머니 알다 보니까 할머니 인생에 팍 들어가갖고 뭐든지 다 도와주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겠죠?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누구 인생을 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돕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케이스 사례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할머니가 뭔가 단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거기서 뭐를 하냐면 아드님은 그렇고 뭐는 할머니는 그래도 걸어 다니시면서 폐지도 주우실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는 정말 그리고 우리 교회 밑에 폐지 많이 모아다 놨으니까 그거 또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전환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할머니는 뭐뭐뭐를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누구 뭐 얘기를 하고 싸우고 단점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분위기를 확 바꿔서 좋은 얘기들.
할머니 요리 끝내주잖아. 할머니가 뭐 지난번에 이런 거 잘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3개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스스로 문제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경청을 하는데, 경청하는 시간이 막 할머니가 혼자서 말씀하시는 게 5분이 넘으면 이제 나중에 지루해지고, 할머니는 이제 거의 청소년기 얘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나 예뻤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약에 할머니가 80세까지 내려오려면 그 밤을 새셔야도 될 만큼 되니까, 그때 경청을 하고 그래 할머니 예뻤어요 하고 딱 그 말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정리해 주세요. 내가 예전에 뭐 무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뭐 했고 했지. 할머니 예쁘시고 인기 많으셨구나. 그래서 말씀인데 할머니 요번 반찬을 뭐하고 뭐래.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 전환.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건 좋은데 5분 이상 듣게 되면 할머니가 잘 무슨 얘기 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애를 데리고 막 혼내고 있었는데 내가 얘를 왜 혼내고 있었지? 나만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5분 이상 집중도가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되게 힘들어. 할머니 말을 안 해. 그냥 전화했는데 말을 안 해. 계속 안 해. 할머니 나 그러면 어떻게 반찬 갖고 가? 뭐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밴드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집을 찾아가든 뭐를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같이 찾아가든 해서 방법을 해결할 테니까, 말이 많으신 분들이나 텐션이 올라가신 분들은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아예 말이 없거나 뭐 그냥 괜찮아 뭐해 하는 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거는 밴드에 올리는 걸로. 네. 그 다음에 노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하소연하듯이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뭘로 해라? 다른 얘기로 돌려라. 아시겠죠? 그리고 상담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까 15개의 설문지 문제를 다 해야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외에 노인의 나이라든지 문화적 차이. 자, 있잖아. 노인은 또 뭐가 있냐면요. 배운 어르신들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보세요. 제가 지금은 뭐 물건이나 이런 걸 막 들겠죠. 근데 이 물건을 어느 틈엔가는 들 수가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배운 어르신들은 도구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드는 방법을 알 텐데, 다른 분들은 그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배우고 안 배우고를 나눠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인지나 문화적 차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미술 치료나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릴 텐데, 크레파스 자체를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네, 크레파스. 그 다음에 뭐 저희 오일 파스텔 하면은 또 여러분들 오일 파스텔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만나든 뭐를 하든 해서 할머니에 대한 명확한 그 사례 관리, 저희 사회복지에서 어세스먼트, 초기 사정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드릴 테니까 그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저희하고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담을 그런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근데 이제 할머니가 또 태극기 부대예요, 혹시? 그래도 나 싫어. 자, 정말 싫어서 그 할머니 만나기 싫으신 분들은 다른 분한테 말씀하시면 사례를 옮겨드릴 거니까 태극기 부대더라도 반찬을 갖다 드릴 수 있고 상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신천지예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는 헬핑 프로페셔널, 남을 돕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돕고 싶으면 돕고 안 돕고 싶으면 안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는 뭐예요? 프로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그 노인 전화 상담에서의 그 유의점은 지금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질문 한두 분 받도록 할까요?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네요. 네.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점심이 도착할 거니까 손을 또 한번 씻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